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토대로 추진하는 지역 전략 사업에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을 비롯한 부산권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에서는 1,700만 제곱미터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첨단 산업, 물류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사업이어서 사업 부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과 강서구 제2에코델타 시티 사업, 동부가 물류 플랫폼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제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1,7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먼저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은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서구 강동동 일대 그린벨트 1,000만 제곱미터를 해제해 추진하는 제2에코델타 시티는 미래항공 클러스터와 역세권 복합 마이스 클러스터 등을 갖춘 저탄소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은 강서구 화존동 일원에 공항과 항만,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 전략 사업들이 부산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들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어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는 더 나아가 경남과 울산권 지역 전략 산업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오늘 아침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엔진에 큰 소리가 나면서 긴급 회항했습니다. 그저께도 항공기 정비 문제로 출발이 10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며칠 새 부산 출도착 진에어 여객기에 문제가 잇따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진에어 LJ371편은 불과 1시간 10여 분 만에 김해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륙과 동시에 엔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린 데다 여객기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주민신고도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는 거제도 상공에서 방향을 돌렸고 착륙 무게 제한으로 상공을 돌며 연료를 소모한 뒤 9시 56분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계기판상으로 기체 이상은 없었고 연료 소모를 위해 1시간가량 선회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진에어 관계자입니다. 엔진 쪽에서 조금 이제 소음이 감지가 돼가지고 계기판 같은 데는 이상이 없었고요. 어쨌든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해양한 건이고요. 저희가 정비 쪽에서 이제 볼 예정입니다. 김해공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류 충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항공사는 기체 정밀 점검을 실시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부산 출도착 진에어 항공편에 문제가 생겨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부산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이륙하지 못했고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에 걸려 출발이 10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베트남 나트랑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수화물을 모두 두고 승객만 태워 부산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체 결함 문제가 이어지면서 승객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에서 홍콩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수십억 원어치가 밀반출됐습니다. 차명 회사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출한 정황이 포착됐고 범죄 수익을 세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부산의 한 물류창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전자부품 상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반도체 유통업자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년가량 모두 22차례에 걸쳐 3만 6천 개의 반도체를 홍콩으로 밀수출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춰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 수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략 물자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면서도 차명 회사를 이용해 불법 수출을 감행했습니다. 홍콩 업체는 미국에서 직접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 A씨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반도체를 수입한 뒤 가격을 부풀려 홍콩 업체에 되팔면서 이를 인쇄회로 기판이나 저가 반도체로 속여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폐기 대상이었던 회로 기판 부품을 홍콩으로 수출한 뒤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며 대금 5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김우용 팀장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 말고 이제 반도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반도체나 이런 걸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데로 판매하지 않겠다,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인서 같은 걸 작성을 하고 그렇게 수입을 한 거고요. 세관은 범죄 수익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소 전에 A씨의 고가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한편 관세법, 대무역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앞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있던 승객 30여 명 가운데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와 부산으로 가는 여객선이 이틀 동안 결항해 승객들이 일본에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려회리에 따르면 그저께 정오쯤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출발한 여객선 뉴 카멜리아호가 같은 날 오후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회항했습니다. 승객 400여 명이 급하게 다른 귀국편을 구하거나 항구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은 가운데 긴급 점검에 따라 해당 여객선은 어제도 부산 출발과 후쿠오카 출발 두 편이 잇따라 결항했습니다. 부산역 승강장 바닥 곳곳에서 깨진 타일이 발견되는 등 침하와 변형 현상이 발견돼 승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본부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깨진 부분을 보수공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부산역 인근에서는 길이 25m에 달하는 집안 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대 북항 재개발 공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내일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3도, 낮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7.5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 CBS